안녕하세요. 자, 9장 기업체가 원하는 이력서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채용 관계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는 채용 관계자가 이력서 속에서 발견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심플합니다. 지원하는 우리 업종과 관련된 또는 적어낸 희망 직무와 관련된 전공자인지 그에 관련된 경험, 아르바이트나 인턴, 공모전 등이 있는지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초 만에 벌어진 이력서는 심플합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지원자, 백화점 경영하는데 지원한 학과는 기계공학과, 관련된 경험은 없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이럴 경우는 그냥 3초만 읽어보면 이 사람을 읽어야 될지 패스해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직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칸은 어떤 회사든지 다 직무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 제약, 증권,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다 다시가다고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즉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지원하는 직무에다가 영업, 2차 지망은 사무 적습니다. 역설적으로 인사 담당자는 이런 이력서를 보고 이 친구는 관리소 사무직 빼고는 다 할 수 있겠구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직무를 적으라는 칸에다가 부서명을 적는 친구들은 이 친구도 역시 우리 회사에 무슨 직무가 존재하는지도 아직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구나. 그래서 5초 만에 탈락을 합니다. 안에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자, 사진.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좀 간과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진 캐주얼하게 찍어도 되겠지. 대충 찍어도 되겠지. 근데 회사를 들어가면 대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돈을 버는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지원서가 거의 지원서 이력서 딱 2장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데 축소된 사진을 넣든가 캐주얼 평상복 차림을 찍든가 아니면은 상하 좌우 매칭이 안 되든가. 근데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많은 친구들이 포토샵으로 합성해도 표가 안 나겠지 하겠지만 실제 화면에 크게 놓고 보거나 아니면 실제 출력해가지고 받아보면은 크게 표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같이 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연봉을 2천만 원, 2,500만 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 1, 2만 원 주고 사진 찍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그런 학생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겠다고? 그 말은 당신 회사에는 1, 2만 원짜리 사진 찍어가지고 붙일 만한 값어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되게 괘씸한 거죠. 제가 첫 장에 취업을 결혼에 비유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다가 캐주얼한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는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상대편 배우자 집에 첫인사로 갈 때 추리닝 바람으로 가는 거 똑같은 꼴입니다. 어떠한 부모도 그런 예비 신랑, 사위한테 호감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3군데에서 4군데 사진관을 가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찍어주는 사진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잘 찍어주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그 사진을 여러 곳에 쓰시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면접 본 친구 중에 실제 주류업체에 지원한 친구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자기소개서 넘길 필요 없죠. 이력서에 사회복지학과 학생, 지원하는 회사는 주류업체, 직무는 영업 판촉팀, 아르바이트는 수영장 강사 2년, 피자 가게 6개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주류업체에 지원하냐? 제가 말술에서 안 취합니다. 실제 답변입니다. 말술에서 안 취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들어가서 일을 잘할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주류업체 술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 5초를 생각하더니 50세주, 폭탄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말았지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0초 만에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재료공학과 남학생인데 택배회사, 밀면 서빙,
밀면 식당 서빙,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 이 아르바이트가 값어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단지 자기 집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어떤 회사가 뭐 이런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대 남학생.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포털 사이트 법무팀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봉사활동만 11개를 적어냈어요. 11개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아예 자기가 포맷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무팀이 지원한다. 자, 온라인 법무팀이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 불법 콘텐츠 사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주저도 하지 않고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답변이.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불법 다운로드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회사도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공하게 되는 포털 사이트도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또는 사후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최소한 5분 이상은 필력을 해야지만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업종을 정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한들 나중에 실제 지원할 때 지원하는 업종과 관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은 실제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년제 졸업 예정자를 구매해 가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 실무자, 사장님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분들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첫째가 서류 면접의 주 포인트, 우리는 서류를 평가할 때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회사가 나아가려는 사업 방향, 즉 우리 회사가 내년도, 내후년도 10년 뒤에 수익을 내는 아이템과 맥을 같이 하는 포부, 목표, 꿈을 갖고 있으면은 오케이다. 그리고 면접 때 불러서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 생각이 맞는지를 체크해서 괜찮은 인재민을 뽑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 스펙은 세 번째로 요구하는데 스펙은 기본 학점, 기본 영어 점수, 기본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분이 조언을 하나 더 볼까요? 경험과 경력을 쓸 때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일관되게 쓰라. 일관되게 쓰란 말은 일관되게 활동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무슨 4학년 2학기 때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번갯불에 콩고 묵듯이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최소한 1년의 시간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패션 디자인학과 지원한다? 그럼 당연히 어류업체 인턴이나 미술 관련 아니면은 원단과 관련된 뭐 그런 거의 활동들이 3학년 때, 4학년 때 있으면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기업체가 말하는 지원서 작성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원하는 업종과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관되게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년 교육과정, 자격증, 시험, 자격증 뭐 시도했던 거, 뭐 땄던 거, 그 다음에 경험했던 거,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들,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었던 성취감,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그 업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관되게 적어내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사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귀가 나와야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만이라도 귀가 나올 수 있게 좀 쳐야 되고요. 특히 남학생들 머리를 기르신 분들은 면접 사진용으로 머리를 다 전부 다 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스트라이프나 줄무늬가 없는 와이셔츠에 단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시고 검정색 정장을 매시고 찍으시면 가장 무난하시고요. 여자분들도 기본적으로 남자와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것은 착용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귀걸이나 이런 것들요. 자, 이력서 작성은 팁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적으라고 하는 룰만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대학교 때 수업 자체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법 책을 사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부터 적습니다. 만약에 내가 검정고시였으면 검정고시,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 그 다음에는 군대 입대, 그리고 제대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졸업 예정일을 적어야 됩니다. 졸업 예정일을 왜 적어야 되냐면은 기업체가 보고 이 친구가 이번 여름 코스모스 졸업하니까 졸업이 방학이 7월 달부터니까 7월부터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내년 봄에 졸업하니까 12월 달에 수업이 다 끝나니까 늦어도 12월 말이나 1월부터는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 예정을 안 하는데요.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고 실제 그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편입을 했으면은 편입, 그 다음에 편입 졸업, 그 다음에 다시 재입, 무슨 학교에 편입 입학 이걸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격과 특기사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훈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함과 이름을 적고 사인이나 도장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무난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칸이 없으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부터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지원하는 직무를 제일 첫 번째 6칸에 적으셨으면 지원하는 업종과 관련된 전공자,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와 관련된 경험,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을 시도 중이라고 적으십시오. 회사는 자격증을 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증을 왜 따려고 시도하느냐 그 정도만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분명히 명시를 하죠. 4년 대학교 졸업 예정자 무슨 자격증 소지자. 그런데 어떠한 기업체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지만 기업에서 면접에 초대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